미국 역사상 단 한 사람에게도 쉽게 허락되지 않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인 16인. 그 라인업에는 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맥아더 장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이 쟁쟁한 미군 영웅들 사이에 한 유색인종 장교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미국 최고 무공훈장을 비롯해 프랑스 십자 무공훈장, 이탈리아 무공훈장, 그리고 한국의 태극 무공훈장까지 세계국에서 최고 훈장을 수여받은 유일무이한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김영옥. 독일군이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고,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1940년대 미군 조직에서 오직 실력 하나로 백인 병사들의 절대적인 목숨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사람. 전쟁터에서는 사나운 맹수 같은 군인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전쟁 고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참된 영웅.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설의 영웅 김영옥 대령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입니다. 191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립운동가였던 아버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김영옥은 전형적인 이민자 2세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죠. 아시아계라는 이유로 식당 출입조차 거부당하기 일쑤였고, 대학을 졸업해도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1941년 태평양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은 대대적인 모병을 시작합니다. 김영옥 역시 입대를 지원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시아계는 받아줄 수 없다는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격화되면서 징집령이 내렸고 결국 김영옥은 사병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비범함은 훈련소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지능을 알아본 상급자들의 추천으로 그는 간부 후보생 OCS 시험에 합격,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첫 임무, 바로 미 육군 제백보병대대의 소대장 발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백대대는 아주 특별한 부대였습니다. 바로 하와이 출신의 일본계 미국인 하와이 2세들로만 구성된 부대였죠. 당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미국 내 일본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던 때였습니다. 부대 배속 첫날, 대대장은 김영옥 소위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김소위, 자네가 한국계라는 걸 아네.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감정도 알고 있지. 원한다면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주겠네. 그때 김영옥 소위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여기 있는 이들도 미국인이고 나도 미국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을 위해 싸웁니다. 전출은 필요 없습니다. 이 한마디는 훗날 미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대의 전설을 알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백대대는 유럽 전선, 그 중에서도 지옥이라 불리던 이탈리아 전선에 투입됩니다. 독일군의 가혹한 포격 속에서 다른 부대들이 쩔쩔맬 때 김영옥 소위가 이끄는 소대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단순히 용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술가였죠. 밤중에 홀로 적진의 침투의 지형을 파악하고 독일군의 경계태세를 분석했습니다. 그의 소대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해냈습니다. 백대대의 일본계 병사들은 처음엔 한국계인 김영옥을 경계했지만 매번 전선의 가장 맨 앞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져내는 그를 보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김영옥을 목숨 바쳐 따랐죠. 김영옥의 이름을 역사에 아로새긴 결정적인 사건은 1944년 5월 안치오 로마 진격전에서 일어납니다. 당시 연합군은 독일군의 구스타프 라인에 막혀 몇 달째 심각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적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독일군 포로를 생포해 오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낮에 탁 트인 평원을 지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 포로를 잡아온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을 때 김영옥 중위는 단 한 명의 동료 아카오시 일병만 데리고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낮에 뼛속까지 시린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은 800m가 넘는 개활지를 기어서 독일군 진지 턱 밑까지 침투하죠. 그리고 낮잠을 자고 있던 독일군 초병 2명을 정숙하게 제압한 뒤 적의 무기와 포로를 끌고 유유히 복귀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하는 정보를 얻은 제오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중장은 크게 기뻐하며 직접 수훈 십자장을 주기로 결정합니다. 마음 같아서야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까지 주고 싶었으나 이는 본국에 상신하여 미국 대통령 제가까지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야전군 사령관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수훈 십자장 수여를 결정했다고 하죠. 이 훈장 수여식은 약 한 달 뒤인 로마 해방 이후에 열렸는데, 이때 클라크 장군은 김영옥이 몇 달 전에도 은성훈장을 달아준 동양계 장교임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은성훈장에 이어 수훈 십자장까지 받는 김영옥이 왜 아직도 중위인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옥은 정기 진급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클라크 장군은 그러자 옆에 있던 부관의 대위 계급장을 떼어 김영옥에게 꽂아주면서 대위 진급까지 즉석에서 시켜줬습니다. 이후 제백보병대대가 비퐁텐에서 포위당해 전투를 치르다 김영옥은 총탄 3발을 맞았으며 숲으로 독일군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느라 무려 4일 만에 응급치료소로 이송될 수 있었죠. 그동안 이미 출혈도 상당했고
염증이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기도 했으나 페니실린 덕택에 겨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100대 대원들은 김영옥 대장이 없으니 팔다리가 잘린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후에는 세탁소를 열었는데 이게 또 당시 미국에 흔치 않던 코인 세탁소 방식이라 상당히 잘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5일 동방의 작은 나라,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부모님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미 국방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김영옥에게 예비역 소집령을 보냅니다. 사실 김영옥은 한국계라는 이유로 한반도 지형을 잘 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이미 전공을 세운 그가 다시 사지로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 꿈 알렸죠. 하지만 김영옥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부모의 나라가 짓밟히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1951년 김영옥은 미 제7사단 31연대 1대대 참모로 한국 전선에 도착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중공군의 대규모 개입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옥은 전장에 투입되고 나서 실향민 북한에서 탈출한 의사, 교수, 교사 등등 상위 계층 사이에서 뽑은 유격대를 지휘하며 정보 수집 임무를 맡다가 1951년 4월에 미 육군 제7보병사단 31보병연대 정보참모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별 볼 일 없던 31연대가 연전연승을 거두는 계기를 만들었죠. 김영옥은 특유의 신출기몰한 전술로 대대의 사기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는 방어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지론을 가지고 있었죠. 밤마다 적진 깊숙이 수색대를 침투시켜 중공군의 야간 습격 기세를 사전에 꺾어버렸고 지형지물을 활용한 유인책으로 수많은 중공군을 격퇴했습니다. 이후 김영옥은 10월에 소령 진급을 겸해서 정식으로 1대대 대대장에 보임함으로써 미 육군 최초의 아시아계 보병 대대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높이 산 상부는 마침내 김영옥을 미군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야전 대대장으로 임명한 것이었죠. 백인 병사들로 구성된 대대를 아시아계 장교가 지휘하는 것은 당시 미국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김영옥 대대장이 이끄는 1대대는 가히 무적이었습니다. 1951년 5월 중공군의 봄 대공세를 막아낸 뒤 펼쳐진 반격작전에서 김영옥의 대대는 전선의 맨 앞에서 북진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그가 확보한 전선이 바로 지금의 강원도 철원 및 연천 지역, 즉 현재의 휴전선 라인을 북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올려놓은 주역이었죠. 그가 지휘하는 대대는 단 한 번도 진지 파괴를 허용하지 않았고 최악의 상공에서도 부하들의 생명을 지키며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독한 전쟁 영웅에게도 전장의 비극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51년 10월 중공군의 야간 포격으로 인해 김영옥은 또다시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일본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6.25 전쟁 종료 이후에 1972년까지 육군에 있었고 최종 계급은 대령, 그동안 미 육군보병학교 교관, 독일 주둔 육군 대대장, 주한미군 군사고문단 등을 역임했죠. 당시의 미 육군은 선배 장교들과 후배 장교들 간의 인맥으로 끌어주는 관행이 있었고 그의 인품과 능력을 마음에 들어하는 장군들 또한 많았던 만큼 본래 동북아계 최초의 장성 진급도 가능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전후 한국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주한미군 군사고문단의 전출을 신청해버리면서 진급길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평소에 김영옥을 아끼던 당시 미8군 작전참모 멜 휴스턴 준장은 뭐하는 거냐며 그를 말렸다고 합니다. 김영옥 대령은 1972년 육군 대령으로 명예롭게 전역합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